이거 모르면 주식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인문포커스 송범선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신한은행 S&T 센터 환율 전문 이코노미스트이신 백석현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질문 한 가지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거 모르면 주식 절대 하지 마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식 이것 모르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 환율입니다. 아, 환율입니까? 예. 이거 환율을 알아야 주식을 해야 된다. 아,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환율도 같이 보면 좋다라는 뜻이고요. 아, 네네. 환율을 몰라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 움직임과 같이 주식 시장을 본다면 조금 더 시장을 보는 눈이 높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 이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아, 네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책에 보시면요. 환율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라는 책이 또 작가님, 저자님 나오셔가지고 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제가 백석현 작가님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부터 신한은행 S&T 센터 구금융공학센터에서 환율 전문 이코노미스트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공인회계사로 3일 회계법인에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아, 그 회계사를 하시다가 공인회계사 하시다가 이제 은행을 하시는 거예요? 은행 예, 근무를 하시는 그렇게 거예요? 넘어왔습니다. 아,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사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좀 좋은 또 근무처로 알고 있는데.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네, 있고요. 저는 회계법인 근무 환경이나 뭐 제 스타일이나 적성 측면에서 조금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아, 예, 이런 결론을 내리고 네. 예, 그 당시에 다른 길을 모색하다가 은행에서 지금 있는 부서가 네. 이제 그 당시에 파생상품 네. 전문 회계사를 뽑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지원해서 오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굉장히 좀 특이한 게 제가 봤을 때 이 회계사는 진짜 그거잖아요. 그 회계 재무제표라던가 이런 거 많이 보지 않나요? 예, 그 기업의 재무제표. 많이 보고 네. 그 회계법인 다닐 때도 이제 그게 일이죠. 근데 회계법인 다니면 주식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좀 은행보다 걸리는 게 더 많아요. 아, 네네. 그래서 뭐 주식 네. 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 뭐 네. 제한들이 많이 있고 내부 정보 예. 이런 것도 직접 가셔서 이렇게 회계 근무를 하시니까. 뭐 그런 기업들은 사면 안 되겠죠. 아, 그쵸. 그런데 회계사가 이제 기업 재무제표를 많이 보게 되는데 네. 아마 지금도 그런 분 많으실 거예요. 제가 회계사일 때 주식 투자할 때는 재무제표를 제대로 안 보고 투자를 했었습니다. 아, 예전에 근무하실 때는요? 그때는 되게 역설 아닙니까? 그야말로 주린이였던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그러니까 회계사들이 그러신 분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들리는 얘기 혹해서 주식을 사는 경우가 많고요. 네. 회계사임에도 불구하고 네. 재무제표 안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아직도 좀 계실 겁니다. 저도 제 주변에 회계사분 아는 분이 있는데 그 차티스트시더라고요. 차트만 보고 하시더라고요. 차트랑 뉴스 매매로. 근데 제가 좀 약간 다른 게 회계사는 이제 회사의 내재 가치 그리고 재무제표 미시적인 걸 많이 보시잖아요. 깊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또 은행에서 지금 환율 관련 이코노미스트로 하시는 거는 또 거시경제를 예전에 하던 일과 예전에 이제 좁고 깊게 들어갔다면 지금은 이제 넓게 보는 일이신 거네요. 완전 다르네요, 또. 완전 다른데 또 네네. 지금의 일이 마음에 드는 이유는 네네. 회계사 하면서 이제 기업 재무제표나 뭐 그 결산 재무제표를 보면 네. 어차피 지나간 일들이잖아요. 네. 죽어있는 숫자고 네. 앞으로의 기업 영업 활동이 아니라 지나간 일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볼 때와 그때와의 차이점은 죽은 숫자를 봤던 거고 지금은 살아있는 숫자를 보는 느낌? 그래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의 그 재무제표의 상황을 통해서 또 미래의 뭐 매출이나 영업 이런 것도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저도 이제 재무제표를 꼼꼼하게 보는데요. 예전에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본업 자체는 이제 외환 시장 네, 환율을 보는 일이고 개인적으로 투자를 할 때 재무제표도 확인을 하는 수준이고 재무제표만 보고 또 투자를 하진 않죠.
알겠습니다. 야, 그래서 또 이제는 또 거시경제, 환율 외환 쪽으로 활동을 하시는 신한은행 환율 전문 이코노미스트 백석현 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백석현 작가님이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을 하셨고요. 또 서강대 경제대학원까지 석사로 굉장히 또 공부를 깊게 하신, 깊게 하시고 잘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공대로 나오셨다가 또 경제로 가셨네요. 근데 경제를 전공한 건 이제 은행 와서 은행 다니다가 야간 대학원을 다닌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회계사 이제 일을 시작하기 직전에는 그냥 화학공학과 학사만 가진 상태로 일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위험 관리 컨설팅 다수 수행하시고 회계법인 이런 걸로 조세본부에서도 감사본부에서도 근무를 하셨고요. 파생상품 거래, 기업 해지 이런 것들도 조언을 많이 해주셨고, 네, 뭐 이코노미스트 중앙일보 계열에서 100%의 환율 돋보기 연재를 하셨습니다. 100%라는 게 이제 백석현 프로이신 거죠? 뭐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네. 100% 이거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책을 쓰셨는데요. 예. 네, 바로 이 책이죠. 환율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라는 건데, 제가 좀 봤는데, 이 저서에 슈카월드님이 또 그 강력 추천을 하셨더라고요. 슈카월드님 요즘 굉장히 또 핫한 유튜버 아니십니까? 네, 굉장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건영 신한은행 기획부 부부장님도 강력 추천을 하셨고, 또 홍진채 라쿤 자산운용 대표, 자, 그리고 김영익 서강대 교수님도 또 강력하게 추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 책 뭐 간략하게 또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면. 제가 외환시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로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 이제 어떤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게 보이다 보니까 네네. 그러면서 그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을 같이 보는 버릇이 생겼고요. 네. 예, 그러면서 주식 투자하는 개인들이 원달러 환율, 달러원 환율의 움직임을 같이 보면서 주식 투자를 하면 조금 더 시장을 보는 눈이 좋아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뭐 출판사에서 출간 제의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책을 집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의 환율 하면은 이 백석현 이코노미스트님을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금리와 환율 또 거시경제와 주식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은 주가가 좀 반드시 하락할까요? 그게 꼭 그렇지가 않은 게요. 그러니까 네. 미국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의 악재인 것처럼 인식은 하고 있지만, 네. 사실 미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를 봤을 때 미국 경제만 좋은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주식시장에는 악재가 되는 건 맞고요. 네. 그렇지만 미국 경제만 좋은 게 아니라 글로벌 경제도 같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미국 경제보다 글로벌 경제가 더 좋아지는 국면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별다른 악재가 안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금리가 이제 또 다양하게 또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미국과 글로벌 경제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최근에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가 막 이렇게 2% 막 이렇게 올라서는 그런 1.7%가 넘었다가 이제 1.5%대로 내려와 있죠. 떨어지긴 하는데, 그것이 만약 2%를 넘어섰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심각할까요, 주가에? 근데 미국 금리가 2%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물론 속도의 문제는 있겠죠. 속도가 너무 빠르면 시장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이제 반등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주식시장은 뭐 살짝 좀 그러니까 움찔하는 정도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례를 들자면 2015년부터 이제 직전 미국 금리 인상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2015년 말에 한 번, 2016년 말에 한 번,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다음에 2017년부터 금리 인상이 좀 빨라졌거든요. 네. 근데 2017년 1년 동안은 원달러 환율이 1년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 150원이나 하락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글로벌 주식시장도 다 같이 좋았고 그때가 이제 반도체 호황기랑 겹쳤기 때문에 네. 한국 주식시장도 그때가 이제 그 당시까지는 피크였었죠.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경제가 뭐 금리를 인상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더라도 글로벌 경제가 호황이고 한국 경제도 뭐 반도체 호황기든 뭐 다른 산업의 호황 때문에 한국 경제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네. 무조건 뭐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환율이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2017년 상황이 그랬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금리 좀 살펴봤고요. 그럼 환율을 좀 보실 텐데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환율에 앞서서 이제 주가와 환율은 또 어떤 상관관계로 원칙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환율과 달러화가 있는데요. 네네. 우리가 보통 환율하면 원달러 환율을 많이 생각하는데 네. 환율 하면 아무래도 좀 어려운 느낌이고 달러화 하면 좀 가지고 싶은 느낌, 좀 예, 어감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환율이라기보다는 그냥 달러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달러화와 주식시장의 관계는 일단 달러화가 상승하면 주식시장은 좀 하락하기 쉽고요. 네. 반면에 달러화가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아, 그런 이제 상관관계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환율이 좀 상승하면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은 또 마냥 좋을까요, 좀? 그건 이제 언론에서는 네.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기업에는 좋고, 보통 그렇다고 예, 환율이 하락하면 뭐 수출 기업에 안 좋다 이렇게 단순화해서 보도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제 그 환율이 그렇게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뜯어보면 네. 꼭 그렇게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환율이 하락할 때는 네. 보통 글로벌 경제가 좋아질 때 많이 하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한국이 수출이 증가를 하고 네. 한국 기업들도 좋을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국 기업의 수출액을 보면 수출액은 이제 세 가지의 함수입니다. 네. 한 가지는 이제 환율이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수출 단가,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출 물량 이렇게 세 가지의 함수인데, 네.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글로벌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 많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예를 들자면 뭐 삼성 갤럭시 제품 라인에서도 고가 제품보다는 저가 제품이 많이 팔리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네. 경제가 안 좋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고가 제품보다는 저가 제품이 많이 팔리니까 수출 단가가 하락하겠죠. 네.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니까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면서 수출 물량 자체가 또 줄어들 수 있고요. 아.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는 상황은 보통 수출 단가가 하락하거나 네. 수출 물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수출 단가 하락이나 수출 물량 감소 효과가 더 커서 네. 오히려 수출액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도요. 예, 그래서 환율이 상승할 때 다른 수출액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이 네. 반대로 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네네. 환율이 상승할 때는 기업 수출액도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그러면서 한국 기업 주가에도 악재가 되는 경우가 많죠.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전에 교과서에서 막 배울 때 경제학 교과서에서 환율이 상승하면은 원달러 환율 1,000원일 때는 물건 하나에 1,000원에 팔면은 미국에서 이제 2,000원까지 오르면 이거 2,000원에 판다 이렇게 말을 막 배우잖아요. 예. 근데 마냥 또 그런 게 아니네요.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지고 걔네가 이제 외국에서 매수를 뭐 물건을 사주는 게 줄어들어서 양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또 말씀이시죠? 예, 그런 거죠. 근데 다만 네. 환율 하락폭이 이제 서서히 그런 뭐 글로벌 경제 개선과 네. 환율 하락이 서서히 이제 보조를 맞추면서 가면 괜찮은데요. 아. 문제는 환율 하락이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글로벌 경제가 충분히 좋아지기 전에 네. 환율이 너무 앞서 반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수출 기업들에도 부담이 되는 국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환율 하락이 가파르거나 아. 아니면 뭐 환율 상승이 너무 가팔라도 그때는 이제 경제 자체가 네. 안 좋은 경우가 많고요. 아. 또 환율이 하락할 때는 보통은 경제에 대한 좋은 전망이 반영돼서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만 환율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면 네. 그때는 좀 그 국면에서는 수출 기업들도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죠. 아, 속도가 또 너무 빠르면 네, 그러니까 무조건 안 속도도 되는 좀 거네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만 가게 되면은 또 환율이 또 오르면은 수출 기업에는 천천히 가면은 어느 정도는 또 긍정적으로 또 볼 수 있는 거겠네요. 아, 물론 네. 뭐 그러니까
이게 100% 아. 상관관계가 일치하진 않기 때문에 네네. 글로벌 경제가 좋아지는 국면에서도 환율이 잠깐 상승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뭐 좋은, 그러니까 아. 수출 기업들에는 그 짧은 국면은 좋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